제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캡틴한테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마음가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었는데 캡틴은 어땠는지도 궁금해. 오케이. 캡틴도 그때 뭔가 BTS 공식이 그때부터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요. 이 절대 공식 때부터 있지 않았죠. 그 절대 공식이 있기 전에 캡틴은 어떤 걸로 버텼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조홍은행, 현재 신한은행이지, 합격을 했어요. 공채로.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정확히 19살 때 내 은행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제 나이는 6년 차였네요? 이럴 수가. 사회생활을 은행부터 시작했거든. 조홍은행.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뚜렷했었지. 시작할 때부터. 은행 장인의 목표였거든. 은행이 최고. 그래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은행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혼나도 어차피 난 목표가 있으니까. 난 어차피 여기 대장 될 거니까. 좋은 목표네.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생활을 하는데 은행장이 될 수 없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왜요? 은행장이 되려면 일단 30년 정도 근무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서울대를 나와야 되는 걸 학벌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행했을 때 생각과 들어왔을 때 이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될 수 없다면, 될 수 없다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나는 은행을 다녀서는 은행을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은행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목표가 바뀌어서요? 그렇지. 은행 안에서 은행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은행을 열심히 다니면 은행을 만들 수 있어, 없어? 그쵸. 내 은행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서른에 은행을 나갔어. 그래도 10년은 넘게 다녔어. 한 직장에서. 한 직장에서.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은행을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갔어, 다시. 야간 대학.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안에요? 그 안에 전부 다 한 거야. 30 그 안에. 야, 결혼도 일찍 하셨네요. 25에 결혼했으니까. 와, 제 나이 때 결혼하셨네요. 그때 결혼하고 그 다음에 현지가 나왔지. 일본. 일본이 그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30인 거지. 난 71년생인데. 맞네. 근데 그때는 또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은행을 만들어야겠다는 큰 목표도 있고 아직은 내가 어리다는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낳으시고.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 무슨 그래요? 순식간에. 정말 불꽃처럼? 뭐 집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안 가. 난 빨리 책임져야 돼. 빨리 책임져야 돼. 그래서 45세 정도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돼.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이 생겨서. 그렇죠. 원동력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랑 좀 다른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AI 이후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은 나의 방향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라고. 그렇죠. 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AI 이후는 더 그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AI한테 대체된다니까. 그렇죠. 내 방향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가 내 직장이라고. 직장이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 내 도구라고 내 도구라고 생각해야 돼. 내 방향을 검증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근데 맞는 말인.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은 마음으로 다닐 것 같아. 대기업도 나의 도구야. 나의 방향을 검증하기 위한. 그쵸. 삼성전자도 도구고 현대자동차도 도구고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나의 도구라고. 인간이 더 먼저라고. 그 대신 나의 방향이 있어야 돼. 나의 방향.
예를 들어 자 캡틴의 방향이 이제 뭐냐면 45세까지 내가 한번 작은 성공을 일단 해봤으니까 끝내놓고 두 번째 대모험을 내가 떠났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6년간에 걸쳐서 내가 대모험을 떠났거든. 자금만 해도 한 30억까지 들어갔어.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그게 플랫폼이거든. 사업하는데 30억. 아니, 기획하는데. 그니까요. 기획하는데. 근데 사실 그건 큰 돈이 아니야. 그 일반 좀 이제 뭐라 그럴까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에서 뭔가 하나를 기획하려면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들어가요. 그래도 실패한다고. 만약에 그때 내가 대모험을 떠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쵸. 어. 근데 원하는 건 아니니까. 내 원하는 삶이, 그렇지. 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내 방향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내 방향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시대인 거야, 이제. 그 방향만 딱 정해지잖아? 그럼 AI는 가장 나의 강력한 뭐가 돼? 무기. 그렇지. 무기가 된다고. 도구가 된다고. AI만큼 좋은 무기가 없어, 도구가. 그쵸.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거. 그 요즘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직장의 노예라고.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봤자 대기업에 돈을 받고 사는 노예일 뿐이다 라는 말을 다들 달고 사는데 그거는 정말 큰 의미 있는 목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아직 반년도 안 다녔는데 그런 직장인분들은 보통 한 15년? 10년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많게는 캡틴처럼 30년? 근데 그런 긴 시간 동안 정말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한 공간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은데 그럴수록 계속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이 다니는 회사가 나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걸 그렇지, 끊임없이 도구. 되뇌어야 그렇지.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 봐요. 지금 지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꺼내줬는데, 자, 절대 공식으로 다시 놓고 봅시다. BTS 곱하기 러브는 석세스. 이 석세스가 의미 있는 성공이거든. 물질의 성공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의미가 있는 성공을 여기다 일단 먼저 써놓는 거죠. 내 인생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직장의 노예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30에 은행을 나왔어. 네. 그리고 ING 생명에서 5년을 근무했어. 그리고 35에 또 창업을 했어요. 6명이서. 그리고 그 회사를 한 4년 만에 600명이 넘는 조직으로 만들었어. 와, 600명.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보면 결국은 뭐였냐면 나의 태도였다고. 네. 나의 의지였고. 몸밖에 없잖아. 그죠? 그때는 AI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거든. 인터넷이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이 아니었다고.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다고 우리 옆에? AI가 AI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AI가 있기 때문에 방향, 절대 공식에서 S와 러브만 설정이 돼 있으면 목표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도구, 수단. 현대자동차도 도구, 삼성전자도 도구, 스텔라 갤러리도 도구. 나의 방향을 가기 위한. 대표님 보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래야 서로 좋은 거야. 그렇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 직장의 노예야.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위한. 너무 슬프다.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이? 우울하죠. 그럼. 근데 많은 월급을 받으면 안 우울할 것 같긴 한데 그 만족을 사람은 잘 못하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받아도 우울한다니까. 그 물질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이게 희석돼서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쵸. 근데 뭔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공식이 뭔가 반대로 했을 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나
책임감이 있어야 나에게 뭐 현실 물질적인 무언가가 주어진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 절대 공식에서 자 여자니까 남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BT 눈에 보이는 게 뭐야? 학벌. 그렇죠. 부모님 뭐 하시니? 그렇죠. 연봉 얼마니? 아이 도망가지 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죠. S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고 깊이고 그렇죠. 러브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이거든. 네. 누군가랑 무엇인가 시작하면 자 이 두 개를 안 보고 이것만 보면 이 두 개가 만약에 S와 러브가 점수가 이게 1점이고 이게 1점이면 이게 몇 점이야? 이게 아무리 10점이어도 10점? 그럼 곱하기잖아 러브가.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1이 나온다고. 10 곱하기 그러니까 1. 10 플러스 1 그럼 21이잖아. 네. 21 곱하기 1은 21. 21이 나온다고. 아무리 이 앞에 있는 게 10점이어도. 아 더하기. 더하기 아. 곱하기니까. 그래서 이걸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그렇죠. 서로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럼 그러니까 AI 이후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야. AI 이후기 때문에. 이제 AI 로봇 봐봐.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봤죠? 네네 봤어요. 엄청 자연스러운 그거요? 체조 선수잖아 거의. 네네. 자, 춤추던데. 춤추잖아. 걔가 지금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거거든. 네. 시간이 지나서. 자,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BT에 속하는 거잖아. 그쵸.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주는 거란 말이야. 탤런트거든, 바디거든. 그쵸. 하지만 S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S의 깊이를 내가 계속 키워가는 것.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태도. 아까 말한 책임.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게 쌓여서 내가 무엇인가 나의 직업의 방향을 향해서 시작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AI는 훨씬 더 강력해지지. 그쵸. 지도한테. 그쵸. 오늘 지금 저한테 필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장의 노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청 많죠. 그 블라인드 앱만 봐도 넘쳐나는데. 아 그래요? 그쵸. 와, 내가 뭐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회사 안에 있으면 결국 밑에 그냥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만의 창업을 해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 봐요. 나만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도 직장에서 태도가 아주 중요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기계랑 창업할 수는 없다고. 기계랑 일을 해서 성공을 향해서 갈 수는 없거든. 결국은 누구랑 만나서 사람이랑 사람이랑. 그렇지 사람이거든. 직장 안에서 그 신뢰 관계도 내가 못 만들어냈는데 밖에 나와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죠.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순서는 어디다? 항상 직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신뢰.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절대 공식에서 S와 러브군. 앞으로 그 우리 이 AI 이후 시대의 신뢰는 인간의 절대 무기라고. 기계가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자, 기술은 중립적이라고. 근데 그 기술을 누가 써요? 사람. 사람이 쓰거든.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기술이 악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술 하면은 나는 계속 AI 로봇 드론이랑 비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술보다는 무엇이다? 책임. 책임, 의미, 태도,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더 깊게 가고 그 신뢰를 내가 쌓을 수 있을까? 관계도 신뢰니까. 관계도 신뢰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별 말씀. 하여튼, 자, 지소 한마디 하고 내가 마무리할게, 그럼. 네. 다음에는 오늘 좀 쉬었으니까 다음은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별 여러분, AI 이후는 불행한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생각해낸 결과물이 드디어 나온 시대예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AI 이후는 나에게 인간이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그러니까 AI에게 대체되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직장은 뭐다? 도구다. 나의 방향을 검증하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 거야, 드디어.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손이 너무 차신 거 아니에요?